학술적 우수 R&D 성과로 선정된 분야지요. 종양분자 진단 마커 발굴 및 기능 분석이라는 연구를 수행하고 멋진 또 결과를 발표해 주셨던 동아대학교 임선희 교수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연구 중심형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동아대학교 임선희입니다. 저희 내용은 종양 분자 진단 마커 발굴 및 기능 분석에 대한 연구입니다. 자, 아침부터 이렇게 어려운 제목을 들으시니까 정신이 좀 그럴 것 같은데, 굉장히 여러분들은 사실상 이것보다 훨씬 어려운 내용들을 많이 접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오늘은 하나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하고 있는 연구는요, 정밀의학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정밀의학 분야 중에서도 가장 우리가 잘 알려진 부분이 암의 정밀의학 분야가 가장 연구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자, 정밀의학이라고 하는 거는 2015년, 2016년 오바마 대통령께서 Precision Medicine Initiative라고 하는 정밀의학 계획이 발표가 되면서부터 모든 사람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태까지 우리가 몸 안에서 종양이 있을 때는 주로 우리가 PET라든가 CT, MRI를 통한 영상의학적인 진단과,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외과적인 수술이라든가 아니면 바이옵시를 통해 가지고 조직을 검사한다든가 해가지고 우리가 암의 진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 초반에 우리가 인간 유전체 지노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이 발표가 되면서 우리가 유전체 연구라고 하는 것이 모든 의학에 영향을 주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나온 것들이 어떠냐면은, 여러분 DNA 칩이라고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DNA 칩이라든가 NGS라고 해서 Next Generation Sequencing이라고 하는데, 우리 몸 안에 있는 DNA 염기를 다 읽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여태까지 영상적인 아니면은 병리적인 것으로 진단을 했었는데, 암이라고 하는 게 어떤 사람은 암이 조금 한다고 했는데 조금 있으면은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암이 좀 후기고 말기라고 했는데도 여전히 견디시는 분들을 보셨을 겁니다. 자, 그런 것들은 우리가 크기나 모양이라든가 그거에 의해서만 진단할 수가 없고, 암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 발현의 특성을 알아야만이 정확하게 진단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모든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이 환자한테 가장 적절한 진단과 이 사람한테 맞는 그 의약품, 그러니까 치료를 어떠냐면은 제안하는 것이 이 연구 사업의 목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캔서 마이크로 어레이 프로젝트라고 하는 거는 이 모든 사람의 암 조직을 우리가 뽑아서 거기에서 유전자 발현을 보게 됩니다. 이런 유전자 발현을 보는 것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마이크로 어레이 기계인데, 이 기계에서 지금은 NGS 쪽으로 넘어가고 있지만은 유전자 발현에 따라서 그 환자의 진단을 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도 계속 개발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말하자면은 우리가 조직적으로 봤을 때 여기는 로우 그레이드, 낮은 그레이드 초기라고 할 수 있죠. 여기는 높은 그레이드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이런 진단법과 우리가 봤던 유전자 발현에서 로우 리스크, 하이 리스크, 즉 위험도가 낮은 그룹, 높은 그룹을 인테그레이션, 즉 합쳐가지고 맨 마지막에 우리가 어떤 제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퍼스널라이즈드 케모테라피라고 해서 개인 맞춤의 어떠냐면은 화학적인 요법을 권장하는데 우리 자료가 사용되게 돼 있습니다. 오늘 예를 들어서 방광암을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방광암은 어떠냐면은 좀 우리가 폐암이나 췌장암처럼 아주 급한 암은 아닙니다. 좀 천천히 자라고 하지만은 사실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방광암이 걸리면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방광암의 초기라고 하는 거는 이 상피층에 있는 암을 우리가 초기암이라고 하고요. 여기서부터는 근육층에 침투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침륜암 혹은 침투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굉장히 이렇게 우리가 치료가 굉장히 어려워지는데요. 초기 단계가 보통 우리가 진단을 했을 때는 70%가 초기 단계입니다. 자, 그런데 나머지 20%, 10% 정도가 메타라든가 좀 더 어려운 암인데 70%였을 때는 예후가 좋은 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70%는 계속해서 재발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받은 조직 중에서는요, 초기암이라고 했던 환자가 4번, 5번의 재발이 일어난 환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방광암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지금 고령화 사회라고 하는데, 고령화 사회에 따라서
급속히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암이 금방 죽는 거는 아닌 것 같은데 문제는 어떠냐면 여러분 방광이 침투가 되고 나면 방광을 다 잘라내 버리거든요. 그럼 우리가 소변줄이라고 하는 거를 신장에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소변을 밖에서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지고요. 재발이 계속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 사회적인 코스트도 굉장히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광암에서 우리가 초기 단계에서 이 사람이 재발이 될 것인가 아니면 진행이 될 것인가 여부를 진단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그림 보면은 뭔지 모르겠죠? 우리가 힛맵이라고 합니다. 힛이 뭐냐면 열이잖아요. 열이 높은 거 낮은 것처럼 보이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거는 어떠냐면 제가 랜덤하게 270명의 환자를 전부 다 몰레큘러 즉 분자적인 발현 패턴을 본 겁니다. 그래서 환자의 임상적인 걸로 나누지 않고 무조건 분자로 나눴더니 여기 보시는 것처럼 크게 두 개로 보이지 않습니까? 자, 이 두 개로 보이는 거의 환자의 생존율이라든가 재발률을 봤더니 두 개가 현격한 차이가 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은 이 붉은색과 분홍색은 좀 차이가 나는 거 보이시죠? 이 분홍색이 뭐냐면은 우리가 말하던 상피암이라고 하는 거고 붉은색은 아까 말한 침륜된 침투암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몰레큘러 패턴이 두 개가 나뉘어지면서 여기가 붉은 쪽이 많긴 하지만은 여기도 섞여 있고요. 분홍색이 여기에도 섞여 있습니다. 즉 우리가 초기암이라고 하는 사람도 리스크가 굉장히 높을 가능성이 있고요. 말기암이라고 했던 사람들도 의외로 진행이 더 이상 가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임상적으로 봤던 그 진단법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맞다라고는 볼 수가 없는 것이죠. 모든 사람에게.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 두 그룹이 나뉘는가를 키가 되는 아까 종양 분자 마커를 발굴한다고 했죠. 그래서 그 분자 마커로서 CCNBN하고 폭스해몬을 우리가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전자에 따라서 나머지 유전자가 같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유전자 그룹이 높은 그룹과 낮은 그룹을 보면은요. 여기에서 보면은 이게 사망률이거든요. 사망률이 뚝 떨어지게 되고 여기가 훨씬 높게 됩니다. 자, 이거를 더 자세히 보게 되면은 우리가 TA하고 T1이 완전 초기 암입니다. 초기 암인 경우에도 아까 분홍색이 이쪽 하이리스크에 가시는 거 보신 적 있으시죠? 자, 그런 것처럼 어떠냐면 초기 암에서도 이런 유전자 그룹이 굉장히 높게 나타난 발현 그룹은 앞으로 봤을 때 재발이라든가 아니면은 그리고 사망률이 더 낮게 나타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초기 암이라서 우리가 지금 현재 방광암 어떻게 하냐면요. 초기 암은 레이저 나이프로 그냥 잘라내버리고 그걸로 더 이상 방치를 하거든요. 그냥 초기니까 괜찮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만약에 진단을 몰레큘러 진단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내가 이 그룹에 있다라고 하면은 좀 더 적극적인 케모세라피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환자한테 좀 더 알맞은 치료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종양 진단 및 치료의 원천 기술을 구축하는 게 저희 연구의 목표입니다. 자, 그렇지만은 저희는 연구를 중심으로 해서 인재 양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교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유전체 사업이라든가 정밀의학에 관련된 교육을 하고 있고요. 암 연구라든가 워크숍을 통해서 폭넓은 지식을 전달하고 있으며 그리고 정밀의학 분야의 인재 양성을 위해서 교과 개편을 한다든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본 사업은 우리가 BB21이라고 해서 인력 양성 프로그램인데 이게 부산시의 R&D 목표하고 부합되게끔 의료산업과 창의적 지역 인재 양성 그리고 지역 산업체의 경쟁력을 확보 그리고 연구 능력을 강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연구진은 저를 주관으로 해가지고 고상석, 정진웅, 강태훈 교수님으로 되어 있는데 각각 서로 다른 유사하지만은 서로 다른 연구를 암의 분자 진단 마커의 발굴을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도 발표 중에 보면은 나보다 우리가 강하고 우리가 낫다라고 하는 것처럼 저 혼자보다는 여러 사람이 모여서 소통과 협력을 통해서 암의 진단이라든가 우리가 치료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했던 종합 연구 실적을 보면요, 국제 SCR급 논문을 72편, 그리고 국내 한 편을 포함해서 총 73편, 그리고 학술대회 발표라든가 수상과 언론 보도를 합해서 450편, 그리고 학생들도 39편과 203건의 그 발표 연구 활동이 있었고요. 그리고 특허는 우리가 25개 국내 특허를 출원을 하고 7개를 등록했고요. 국제 특허를 3건 출원해서 1건을 등록했습니다. 그리고 기술 이전도 2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융합 과정을 통해 가지고 연구를 한 거는
어떠냐면은 이 5년간에 이 교수님들이 공동으로 한 논문이 SCI 논문이 16편이고요. 특허 출원이 3건, 2건, 국제 특허 등록이 1건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은 여러 가지 신문에서 저는 방광암 재발 진단법을 개발을 하였고요. 이분은 생체 시계를 이용해서 암의 치료가 언제가 적당한가를 보고, 이분은 미생물과 암의 관계를 보시는 그런 걸로 우리가 발표도 되었고, 우리가 국내에서 보는 보건연구원에서 암 우수 연구의 국내 동향에서도 많은 발표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산업체하고의 관계에서 안타깝게도 어떠냐면 이 두 개의 산업체는 부산에 있지 않고 바이넥스도 지금은 옮겼지만은 우리가 사실은 어떠냐면은 이 기업체하고 연구할 때 굉장히 어려운 거는 의료 쪽의 바이오 산업체가 부산에 별로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지만 학생들은 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외부하고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더 바이오라고 하는 곳에서는 저희 특허를 기술 이전을 했고요. 그리고 프레스티지오 바이오라고 하는 것은 췌장암의 항체 신약 개발에 대해서 이루어졌고 1년에 1억씩 10년 갱신할 수 있게끔 적용대에 따라서 즉 임상 1, 2, 3으로 넘어갈 때마다 계속 돈이 오는 상태로 현재는 1억을 받은 상태고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도 실시했는데 학생들을 이용해서 어떠냐면은 일본에서 혁오대학하고 연구 개발 시스템도 있고 워크숍을 수행했던 그림이고요. 이거는 학생들이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를 했다든가 일본에 가서 발표를 했다든가 하는 그런 그림이고요. 그리고 부산이 자랑하는 미래과학자상에 우리가 3년간에 3명의 수상자가 나왔고 그 외에도 우수 발표상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활동을 위해서 고등학생을 위한 진로 박람회라든가 여기 백스코에서도 여러 번 왔습니다. 그리고 전공 체험이라든가 경험 바이오 유스를 통해서 실험실에서 학생들이 어떠냐면 연구를 하고 미리 이 연구를 체험할 수 있는 활동도 주선했습니다. 자, 저희는 총 5년간에 부산시에서 2억 5천, 학교에서 6억 6,200만 원, 산업체 바이넥스에서 3,750만 원 정도를 지원을 받았고 사업비 95%가량이 장학금으로 운영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장학금에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자, 아까 여기 말씀드린 거랑 똑같아서 넘기고요.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거는 부산에서도 암 진단과 치료에 대한 원천 기술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BB21 사업의 수혜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